김원상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구 강좌 제로투 300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타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타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타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Q 무게로 길게 뻗어서 공을 밀어주는 팔로우샷이 있고요. 그리고 Q를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충격을 극대화시키는 타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타법이 속도와 그다음에 Q를 내뻗는 길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로우샷 같은 경우는 내공의 Q 무게가 많이 실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공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일목적구를 이기고 나가는 그런 성질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분리가 적어지고 얇게 맞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쇼트 팔로우샷, 짧게 끊어서 때리는 그런 샷은 순간적으로 분리를 크게 만들고 내가 결정한 회전량을 극대화시키고 밀리지 않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목적구의 거리 이동을 많이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돌리기 41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첫 번째 도면을 보면요. 내공과 일목적구가 한 포인트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배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3가지 이상입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목적구와 내공의 진행을 자세히 관찰을 하셨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도한 방법은 두께를 4분의 1 정도를 사용하면서 당점을, 얇으니까 좀 각도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당점을 약간 중단해서 내린 당점으로 해서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뒤쪽으로 돌게 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께를 3분의 1 정도 사용하면서 일목적구를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내공이 일목적구 앞쪽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두께를 2분의 1 정도 사용하면서 약간은 충격을 주면서 일목적구의 거리 이동을 많이 시켰고요. 단장으로 진행하는
일목적구를 크게 돌리면서 장 쿠션의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다음 공이 좋아지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 배치에서는 세 가지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자신이 연습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실전에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구가 한 포인트 더 당구대 중앙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배치에서는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포지션도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두께를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해서 일목적구가 많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께를 얇게 선택을 하면 내공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약간 낮은 당점에서 선택을 하고 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좀 팔로우샷을 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포인트 간격에 서 있던 그 배치와 마찬가지로 2분의 1 정도 두께에서 약간 강한 타격을 주면서 그렇게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내가 좀 더 구사하기 쉬운지 물론 연습은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는 방법으로 실전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목적구가 당구대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장 쿠션의 중간 포인트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아까보다 한 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는 일목적구를 얇게 맞춰서 장단으로 진행해서 이쪽에 포지션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얇게 진행을 시키면 내가 득점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큐를 이렇게 약간 들어서 끌어치기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시도할 수는 있지만 테이블에 따라서 하단 당점은 속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배치에서는 그냥 두껍게 2분의 1 정도를 맞추면서 회전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상단에서 약한 회전, 한 11시 방향 정도의 회전으로 충격을 주면서 시도하는 그런 방법을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여러분이 많이 숙지가 되고 연습이 돼 있어야지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으실 텐데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딪히는 충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공과 목적구의 속도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관찰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한 포인트 더 올라간 저쪽 끝에서부터 세 번째 위치에 목적구가 놓여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공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있는 아주 어려운 공입니다.
얇게 칠 수가 없는 그런 배치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두껍게 치시는데요. 두껍게 2분의 1 정도에서 충격을 주면서 시도를 하시다 보면 일목적구가 단, 장, 단으로 진행하면서 내공이 거의 도착하는 이 지점에서 키스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키스가 나면 운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키스가 나는 배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그런 배치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키스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는 배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키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 더 평범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목적구의 속도와 내공의 속도를 바꿔주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더 빨리 진행하던가 아니면 내공보다 일목적구를 더 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배치에서는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얇게 두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득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목적구의 진행을 아예 빠르게 시키는 게 키스를 피하기에는 더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 내공이 한번 쉬었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일목적구와 내공의 속도 차이를 조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당점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5번째 배치, 저 끝에서부터 목적구가 2포인트 정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 있는 배치들은 얇게 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누구라도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두껍게 결정을 해서 일목적구를 단, 장, 단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3번째 포인트에 놓여 있을 때처럼 키스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키스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점을 하단으로 선택해서 두께를 조금 더 많이 결정하고요. 내공을 한번 쉬었다가 진행하게끔 하면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목적구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내공이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 당점을 사용하실 때 어설프게 중하단을 쓰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처음부터 당점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깨끗한 스트로크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당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시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중하단에서 치는 순간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그런 타법을 구사하시다 보면 순간적으로 당점을 놓칠 수도 있고요. 당점에 대한 이론이 잘못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내려놓고 깨끗한 직선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저쪽 끝에서 한 포인트 떨어진 그런 배치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배치를 딱
받으셨을 때는 이거 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당점이 정확하게 하단으로 내려간다면 충분히 끌 수 있는, 끌어서 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장 쿠션의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런 위치에 일목적구가 놓여 있을 때는 크게 돌아서 득점하기 바로 직전에 키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치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주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키스가 있는 특별한 배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변형된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도면입니다. 끝에서 반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저런 배치인데요. 이 목적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앞돌리기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앞돌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뒤돌리기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끌어야 되는 각도가 직각이 되질 않습니다. 4구로 생각할 때 직각 정도는 누구나 다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다 뿐이지 충분히 4구적으로 끌어치기를 해서 진행을 시킨다면 누구라도 쉽게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왼쪽 회전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득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우 회전은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그 양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왼쪽 회전을 꼭 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오른쪽 회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공 배치나 아니면 어떤 속도, 내가 두께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량은 그때그때 조절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배치는 오늘 1강 맨 마지막에 있는 배치인데요. 가운데에 한 포인트 간격으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께를 어설프게 선택을 하시면 세 번째 쿠션인 이 부분, 여기에서 키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먼저 키스가 발생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법에 맞춰서 시도를 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법을 꼭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출발한 자리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두께 선택을 못하게 되는데요.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키스가 나는 이유는 내공이 진행하는 그 라인, 그 선상으로 일목적구가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일목적구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두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 배치에서 내공이 도착하는 위치는 2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일목적구를 2포인트 쪽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저쪽 1포인트나 아니면 3포인트 쪽으로 일목적구를 진행시키면서 회전을 조절하신다면 키스를 피하고 득점도 하실 수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결정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더 얇은 두께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얇은 두께로 일목적구를 3포인트 쪽으로 보내면서 득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4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어떻게 결정하셔도 득점을 하고 포지션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8개의 도면을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복습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다음 수업을 듣기 이전에 미리 예습을 하신다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